자, 앉아봐. 예. 스톱. 자, 시작할게요. 예. 고생이 스텝 2 오늘 다 할 건데 14, 1 한번 봅시다. 14, 1. 쉽지 않네요. 이건 어떤 문제야? 14, 1은 어떤 문제야? 우리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의 문제인가? 아니요. 조금 느낌이 달라놨지. 우리가 얘네를 그냥 어떻게든 써서 3,500원을 지불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가장 특이한 놈. 케이스를 가장 적게 나눌 수 있는 놈. 이 뭐야? 1,000원이지. 그러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존나 많다. 100% 35도. 그렇지. 할 수 있는 100x 더하기 500x. 그렇지. 구조가 뭐냐면 얘는 100x 더하기 500y 500y 더하기 1000z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3,500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때 xyz는 자연수야? 네. 예. 무리한 인정수죠. 0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죠. 그럼 이때 니네 개수가 가장 큰 놈을 가지고 내가 케이스를 나누자라고 하지 않았니? 그치? 네. z가 0이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언제까지? 3인 3인 경우로 케이스를 한번 나누어 보면 되겠죠. 네. 봐봐. z가 0이면 100x 더하기 500y가 3,500이면 되거든? 네. y를 이제 보자. y는 몇부터 몇 가지가 가능해? 0부터 7까지. 7까지가 가능하지? 네. 이때 그러면 그거에 따른 x의 값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걔네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다고. 왜? 자동으로. 그냥 어차피 y의 값에 따라서 이제 남은 건 x밖에 없는데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정배수가 8개가 있다. 괜찮지? 네. 그럼 얘는요? 이미 여기서 1,000원을 썼으면 2,500원이 남는 건데 y의 값으로 가능한 거 0부터 5까지 가능할 테니까 그거에 따른 x는 자동으로 정해질 거고 6개가 된다. 규칙 뭐야? 네. 4개? 2개. 2개. 답은? 20. 20 봐주시면 되겠다. 됐죠? 별거 없지? 벌써 다섯 문제를 건너뛰었어요. 방금은 안 해주시나요? 64, 4 같은 거 한번 볼까요? 4를 보면 어때? 이거인 세 정수 A, B, C에 대해서 예의 대해서 쌍을 거야. C로 가능한 거부터. C부터 봐. 네. A와 B와 C 중에서 가장 특이한 놈이 있다고 해야 B요. 난 누가 봐도 B가 존나 특이한 것 같아. 왜? 마이너스 2. 얘는 다 왼쪽으로 안 벌리고 있을 때 이 새끼만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만 마이너스야. 이걸 어떻게 해? 내가 X가 A 더하기 C에 쓰니까 쟤는 C가 더 편하지 않아요? 그 2B로 근데 C도 나쁘지 않아. 2비 없으니까. 그러니까 C도 C도 나쁘지 않긴 한데 나는 나는 좀 뭐 생각 없는 게 사실 B를 일단 먼저 처리해 준 다음에 C를 보든 이양하기 낫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봐봐. 좋아. 결국 여기에 개수도 지금 2가 박혀 있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B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맞아?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A가 있고 어떤 X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그놈이 8이다. 근데 A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그대로야. 근데 X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C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문제를 바꿔주면 조금 보기가 편안하지 않아? 예. 인정해요? 네. 그럼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 C를 기준으로. 예. C를 이제는 C를 기준으로 나눈다? 네. 그럼 좀 곤란한 상황이 나타날 그러네요. 수 있거든. 좀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 지금 봐봐. 세 정수 A, B, C거든? 맞지? 근데 내가 얘를 X로 바꿔놨어. 얘 정수지. 네. 얘 정수지. 네. 얘 뭐야? 얘 짝수예요. 정수긴 한데 짝수예요. 이를 곱했으니까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밖에 안 돼. 얘는. 그러니까 가장 특이한 놈은 누가 봐도 아직도 얘라서 얘로 바꾸는 것보단
얘로 보는 게 나아요. 만약에 내가 케이스를 C를 가지고 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또 X. 얘 중에서도 홀수가 되는 놈은 또 어차피 걸러내줘야 돼. 그거 볼 바에 그냥 짝수들만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 짝수 값으로 가는 건 뭐야? 마이너스 6 가능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지? 그럼 그때의 케이스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가다가 뭐 안 되는 놈도 있겠지.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있겠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6이라면 어때? 내가 봐야 되는 건 A 더하기 C가 몇인 경우? 14인 경우로 봐야 돼. 얘 노가다 니네 해주는 거 저번 시간에 연습했지? 어떻게? 얘가 이거 조건이 있어. 네. 그냥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 해야 돼? 15. 15여야 되고 이 새끼가 0이면 14. 14여야 되고 1이면 13이면 되고 쭉쭉쭉 가서 언제까지 가능하니? 얘는 일씩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C는 4까지. 4까지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 맞지? 그럼 어때요? 10. 10까지 가능한 거고 얘는 총 몇 가지야? 12가지가 되겠지.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 이건 언제라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야. 두 번째 a 더하기 c가 어떤 경우? 10? 12인 경우. 2인 경우지. 언제? 지금 x가 마이너스 4인 경우 보는 거야. 알겠지? 얘는 어때? 얘도 마이너스 1부터 쭉쭉 가보자. 3. 해서 얘는 몇 가지 가능하다고? 4. 4까지 가능하고 팔. 그럼 얘는 8까지 가능하니까 총 몇 가지야? 10까지. 10가지가 된다. 어? 규칙이? 대충 규칙 보이니? 8까지. 하나 더 해볼까? 8까지. 혹시 모르니까 A 더하기 C가 어떤 경우? 10. 10인 경우 한번 보자. 어떤 경우야?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넘어갈게요. 알겠지? 얘가 마이너스 1, 11 0, 10 쭉쭉쭉 가서 4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럼 얘는 6 되겠지. 총 몇 가지? 8까지. 8가지. 규칙이 이제 확실하네. 그럼 그 다음 놈은 6가지 있을 거고 4가지가 있을 거고 2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놈부터는 없어요. 없다. 네, 그럼 잘리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12, 10, 8, 6, 4, 2 얘는 안 된다는 소리네. 네. 얘는 왜 안 되는지 생각해보자. A 더하기 C. 얘가 6이어봐. 넘어가. A 더하기 C가 2여야 해. 근데 아무리 작은 놈을 뽑았더라도 얘네는 3이 몇이야? 최소 3이. 3이잖아. 그러니까 6은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원하는 답은 얘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쵸? 다 뭐야? 42요. 42. B 4번. 어? 난 40이라. 됐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제일 특이한 놈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해보자. 근데 아무리 봐도 특이한 놈은 요놈이야.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x는 반드시 무슨 수밖에 안 된다. 짝수밖에 안 된다. 라는 점 때문에 얘네를 계산할 때도 x를 기준으로 봐줘야 된다. 알겠죠? 넘어가도 돼? 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얘 한번 볼까요? 이거 무슨 문제야? 경우의 수. 이거 무슨 문제야? 어려운 문제요? 교란순열 문제죠? 맞아? 오랜만이네. 교란순열 문제 맞죠? 오랜만이라는 건 너네 영상 안 영상을 안 나가는데. 봤다는 건데? 뭐가요? 월요일 영상을 안 봤다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봤어? 네, 봤어요. 그라스가 월요일 영상 안 본 사람? 월요일에 그런 월요일에 교란식을 완전 중요해요. 영상 안 본 사람? 월요일에 그런 시절 같은 게 나왔어요. 했잖아. 오늘 보고 왔는데요, 쌤. 프린트를 했잖아. 오늘 다 보고 왔어요. 안 봐도. 봤어? 4개인 거. 준이 봤어? 딱 들켰네, 딱 들켰어. 이게 차이. 준이야. 이제 봤어? 수업 빠지지 말아요. 네. 소민이 봤어? 어제. 네, 봤어요. 승민이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승민이 본거 제가 봤어요. 소민이 없고요. 지금 몇 명? 봅시다. 그림과 같이 앞면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교란순열의 의미 자체가 뭐라 그랬어? 교란하는 거. 얘가
지 모자를 절대로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세 명이서 그 짓거리를 하면 경우의 수가 9가지. 두 가지. 네 명이서 진행하면 9가지. 9가지. 그리고 5명이서 진행하면 44. 44가지. 이거 숫자 외워두면 편하긴 하다 그랬어. 근데 이런 문제 한 번만 꼬아놔도 니네가 외운 숫자는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란순열 문제 풀 때 숫자를 외워도 좋지만 내가 어떤 걸 항상 생각하라고 했지? 사건의 대칭성을 생각하라 그랬어. 굳이 수영도를 그릴 때 니네가 여러 번 그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그려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 오케이? 문제 구조 한번 이해해보자. 어떻게 돼? C가 적힌 카드 뒤에는 반드시 A를 적는데요. B는 B를 못 적고 D는 D를 못 적고 E는 E를 못 적고 그럼 A는? A가 뭐가요?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소리지. 그럼 니네 입장에서 A, B, C는 어차피 결정돼 있고 D, E 얘네만 볼 거야. 내가 수영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잘 들어. A 입장에서 뒷면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지? B, C, D, E 다 올 수 있잖아. 인정해? 근데 이거를 수영도를 싫어.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너무 귀찮지? 네. 니네 입장에서 두 가지로만. 이게 존나 중요해. 니네 입장에서 사건의 대칭성이 있는 문자는 뭘 것 같아? BD랑 CD 빼고 BD, C랑 빼고 BD 아닐까? 빼고 빼고다. 그러니까 아니 BD. C랑 BD로 나눠요. C가 예쁘대. CD가 똑같은 거. BD. 근데 CD가 어떻게 끝나? 예? 맞잖아. 얘네가 똑같죠. 예? 뭔 생각으로? 뭔 생각을? 뭐야 너는? 모자도 있지만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자, A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미 A의 모자는 이 새끼한테 갔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네들의 모자는 B, D, E는 그냥 나머지 새끼들의 모자인 거고 C는 뭐야? 서로. 이미 먼저 가져가 버린 새끼의 모자인 거잖아. 그렇죠. 케이스가 다르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얘 구해준 다음에 그냥 3배 때려주고 얘 따로 구하고 하면 그냥 문제 끝날 것 같다. 네. 이해가 됐어? 괜찮아? 그럼 얘 한번 적어볼게. 얘가 B야? 그러면 봐봐. 이미 A랑 B라는 모자는 팔렸어. 얘 C, D, E 이렇게 먹을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네. 이상한 거 없지? 지금까지 괜찮지? 예. 근데 왜 저거 다른 게 싫어고? 아니 달라. 그냥 경우가 왜 다른 게 싫어요? 경우가 달라진다. 너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볼래? 봤어요. C가 이래 보고 있어. 누가 되게 달라? C요. 지용. 다섯 교란수를 표정이 아, 이거 잘못해요. 잠깐만 봐봐. 세기가 얘들아 봐봐. 이미 A, B, C라는 A, B, C라는 모자가 팔렸어. 이 다음에 뭐야? D가 남았네.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E, D 이렇게밖에 못 가죠. 맞죠? 왜? 이 문제를 5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알았어. 아니라고 그거. 조금만 이따가. 일단 의견 받을게. 그럼 얘는 이미 A, B, D 팔렸어. 남은 거는 C랑 E죠. 그럼 E랑 C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얘가 E를 못 먹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A, B, E 썼고 C, D가 남았는데 C, D밖에 안 되지.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이 새끼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얘만 보자. 그렇지? 쟤는 그냥 BD에서 그냥 교란수를 쓰면 2가지 되거든. 뭐라고? 그 A가 C를 가지고. 아주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야. 뭐라 했어? 아주 좋은 생각. 어차피 BD니까. 얘를 계산을 할 때 지금 A는 C를 먹었고 C는 A를 먹었어. 이제 남은 게 뭐지? BD끼리 지들끼리 진행하는 교란순열이잖아. 이건 내가 숫자를 외웠잖아. 몇 가지? 몇 가지. 그러면 3, 2, 3, 3 해서 답이 그냥 몇이다? 11이다. 44를 4로 나누면 됩니다. 44를 4로 나누는 근거는? 왜냐면 아시잖아요. 응. B, C, D, E.
똑같으니까 이제. C를 이미 골랐어. 오. 훌륭합니다. 예. 오이. 얘들아 우리가 A, B, C, D, E 가지고 바로 찰트. B, C, D, E를 나누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5명이서 교란수를 진행했을 때 경우의 수가 44가지. 몇의 배수? 4의 배수인 이유는 뭐라고? 네. 얘네가 다 대칭성으로 똑같으니까 4의 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뭐야 벌레가 있네. 잡아드릴까요? 잡으려다 학교에서 벌 잡았어요. 봐봐. 봐봐. 자, 주목.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얘네를 이 순서로 진행한다고. 이걸로 교란수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그냥 문제랑 상관없이. 그럼 몇 가지야? 40. 얘도 44가지 아니야? 그렇죠. A, C, D, E. 했을 때 여기도 11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맞아? 이 순서로 진행해도 44가지. 이 중에서 뭘 보자는 거야? 얘 보자는 거야. 그 중에 딱 한 가지니까 4로 일단 C는 A를 먹었잖아. 오. 됐어? 그러니까 얘만 보자는 거니까 얘는 11가지로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천재인데. 그치요? A는 지우 위에 나는 음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했을 때 풀을 빨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 그치요? 오케이? 넘어갈게. 선생님 고란순이랑 한 번만 다시 알려주면 될까요? 그 숫자들 아, 숫자들? 3개 내가 3개 3일 때 2, 4일 때 9, 5일 때 4 44. 4 6일 때는 뭐? 255였나 그게? 3이 그 구글에 치면 나와. 구글에 교란순열 지금. 9 200 대 44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교란순열이 지금 내가 고1 과정 막 웃으면서 춤추면서 지랄하면서 알려주는 거잖아. 실제 교란순열이 존나 복잡해요. 존나 복잡해. 고란순이이 그러니까 구글에만 쳐보면 알아. 알겠지? 구글에 나중에 시간 나면 교란순열이라고 한번 쳐봐. 좀 지랄 연병인 거야.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그런 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그럼 그저챗 GPT 시험 시간에 들고 가자. 크롬북 주지 않냐? 그래도 네. 뭐가요? 크롬북 같은 거 안 줘? 네 주는데요. 그걸로 해. 그걸 매일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교란수련이네. 너네한테 기회를 줄게. 다시 녹음하면 기분이 나쁜 거 아 기가 확실히 늘것 같긴 와 이거 오랜만에 아니 회장 부회장은 뭔가 줄 세워야 될 것 같잖아. 대충 A, B, C, D 이렇게 한번 가자. 그래 18 아니 와, 매력. 오! 이렇게 대천재적인 걸로 말하나? 이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3이야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5초 만에 푸는 방법을 알아요. 그거 진짜? 유명한데? 있어요 근데 쌤 그런 방법이? 있어. 오. 아 생각을 안 이거 뭐죠? 예, 근데 빼니까 예, 아홉. 다른 방법 이거 제가 되는 거죠. 이준아 이재동 그냥 라면을 기억해 24만 원. 33은 이해했어. 너 근데 이거 아니 그냥 풀었어. 아니 A를 가져. A를 가져. G 다 맞지. 근데 너 그냥 수영도 안 그리고 무슨 성과가 안 받아주기로 했어. 원래 수영 못 뒤에 다 빠졌어
아직 안 풀었어. 이렇게 하면 너무 예. 이제 풀 거야. 그거 조금씩 공부하도 오케이. 완벽. 24 나오긴 하거든. 완벽 너무 어려운데. 그니까 수영을 1위 했어. 수영도 경우에서 잘하면 좀 내가 지금 하면 학생 없거든. 경험에서는 약간 좀 문과 플러스 약간 좀 약합하게 개평 잔머리. 근데 솔직히 경우에서 잘하는 거는 까고 안 사. 둘다 못하는 건 낫잖아. 난 미적분을 잘할 거야. 경험에서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나 진짜 엄청 많이 풀려. 진짜 엄청 많이. 생각한 거보다 좀 어렸어. 아니 생각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려. 지휘 해야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원래는 B, C, D, E잖아. 그지? 근데 문제 조건 때문에 뭐가 안 돼? B가 안 되는 거다. 회장은 부회장으로 갖고 온 책으로 바꿔갖지 않는다. 요거잖아, 맞지? 잘 봐. 이제 나는 수영도를 몇 개만 그리면 돼? 3개만 그리면 돼. 근데 하지만 A 입장에서 사실 껄끄러운 새끼가 누구인 것 뿐이야? 부회장인 것 뿐이지. 나머지 회원들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인데 지금 얘네들 그냥 상관없는 회원들의 각각의 책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사건에 대칭성이 있을 테니 얘 해준 다음에 곱하기 3만 해주면 되겠다. 예, 그거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수영도를 만든다고 하면 얘는 A 못 먹지, 예, 예, B 못 먹지, 예. C도 못 먹지, D랑 E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얘로 이거 하고 얘로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왜? 이 입장에서죠. 이 새끼나 이 새끼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사실 두 배 주면 되거든. 뭐야? 이것도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 한번 해볼게. 하면 어떻게 돼? C, D 먹었어. 얘네 A랑 B, B랑 E 이렇게 먹을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얘는 E, E, D. D 얘는 있는데요? E, D 있는데요? 아 그러네. E 뭐야? B요. E, B. 이거는 C, D, B 썼으니까 A, E 남았네. E, C, D 썼으면 A, 얘는 B. 이제 A, B로 되고 B도 돼요. B, A로 되겠네. 총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해보나 안 해보나 얘도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합쳐서 몇 가지? 여덟 가지. 여덟 가지가 또 세 세 개가 있을 테니까 24가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답이 2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지? 지우의 방법. 예, 지호 형 보기 알겠습니다. 지우의 방법은 뭐냐면 다음에 네. 원래는 A가 먹을 수 있는 책이 B, C, D, E다. 맞지?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교란순을 진행하면 얘네는 총 몇 가지였어 원래? 11가지. 합쳐서 44. 다음 네 가지였잖아. 각각이 11, 11, 11, 11이었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B는 못 먹어. 그럼 얘네만 합치면 얘네는 일단 몇 가지? 33가지 S 빼주는 거. 중에서 나는 뭘 뺄 거냐면 B가 A를 얘네 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쨌든 B는 뭘 못 먹어? A를 못 먹잖아. 맞아? 그러면 얘네가 지금 진행하는 짓거리가 뭐랑 다를 바가 없다. A를 먹는 경우를 포함. A를 못 먹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A를 못 먹어. 네. 그러면 세 명. 얘가 만약에 C를 먹었다고 쳐. 네. 그러면 얘 지금 B 못 먹잖아. 네. 그러면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두 가지. D. D. 야 그럼 니가 어깨가 빠지는 게 맞나? 맞는 거야. 다시. A를 먹는 걸 내면에서 다시 교란을 쓰는 그러니까 A를 먹는 경우를 포함한. 그 네 명이 어떤 놈들? 아 얘네 가지고? 네. 그냥 그거 가지고 아. 그래서 9가지에서 뺀 거 아니에요? 세개 그렇게 그럼 해서. 그러면 9 곱하기 3을 빼야지. 그러니까 네 명이서 교란수를 한다는 게 얘야? 그런데 맞네. A를 먹는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뭘 빼든 간에 9를 빼는 게 우리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면에서 했을 때 일단 A 나오는 경우를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3으로 근데 그러면 얘가 이런 경우에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는 4명이서 교변신을 한다고 보기가 힘든 게 이미 A가 C를 먹은 상태에서는 얘네들끼리 교란신을 하려면 얘네가 B, C, D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니? C를 이미 얘가 먹었는데 9를 빼는 건 그냥 아다리인 것 같은데 조금이 맞으면 조금이 좋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우의 수는 답은 맞으면 풀인데 맞을 거예요. 네가 볼 때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만 더 다듬어서 볼 수는 없나? 차라리 이런 케이스로 본다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6번으로 가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얘는 절대 B를 못 먹고 얘는 절대 A를 못 먹는다 이 상황이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가보자. 그러니까 내가 빼야 되는 상황들 전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내가 빼야 되는 경우야. 얘가 A를 먹고 얘가 B를 먹는 경우는 당연히 빼야 돼. 그지? 근데 얘가 A를 먹었는데 얘가 예를 들어 C, D, E 중에 딴 걸 먹었어. 근데 그래도 빼야 되지. 네. 맞지? 근데 그럼 너무 근데 그러면 얘가 B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얘가 A를 먹는 것도 안 되고 B가 C, CD를 먹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네. 지금 빼야 되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빼. 아니 씨발 복잡하다. 그냥 이렇게 가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복잡하다. 6번도 좀 쉽지 않네. 자, 이걸로 갈게요. 이것도 충분히 꽤 많이 잘라낸 거잖아, 맞지? 야, 이거 4개 정도는 하잖아요, 새끼들아. 그지? 넘어갈게. 그래도 깨야 돼. 이번엔 고개법칙 봅시다. 잠깐만. 이거 3번 볼래요? 아니. 고추만 들리는데? 아직 중국적인 거. 뭐. 이게 이거 촛불이 너무 촛불이 팽이 나오면은 태원이랑 얘랑 상관없을까? 뭐 아무나 얘기해서 상관없을 것 같아. 그건 맞지. 그런 건 그냥 9개. 그냥 얘가 오를 관계는 상관없이 어차피 얘가 안 되는 수 있어. 아무나 얘기 관계 상관없으니까. 그냥 9개. 너무 쉬운데. 아니 그러면 9개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우와. 그러니까 9개라는 소리는 4명이서 교란수녀를 예를 들어서 봐봐. A 그러니까 너가 이 A, B, C, D 중에서 뺀다는 놈이 누구야? A를 뺀다는. 그러니까 5명 있잖아. 근데 네가 4명이서 교란수녀를 한다며. A를 빼? 그럼 B, C, D잖아. 그러면 이 구조가 정말로 9가 나오려면 남아있는 책도 이거여야 해. 근데 이미 A라는 놈이 C를 먹었잖아. 그럼 얘네들끼리는 B, C, D가 아니라 A, B, D, E로 가는 거지. 이게 교란순열은 아니잖아. 왜? A는 존나 무조건. 혹시 답이 90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거야. 알겠어? 볼게. 그거는 논리에 좀 비하가 있다. 이건 볼게요. 653 54는 소인수분한 뭐가 나와? 아니. 54는 소인수분한 뭐 나와? 2 곱하기 3이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예. 근데 얘와 얘 n이라는 숫자와 54의 최대 공약수가 양의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한데 그럼 그 양의 약수 자 봐봐 n이라는 놈은 54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거 인정해? 네. 무조건. 오케이? 근데 그럼 봐봐.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돼야 되는데
m은 또 얘의 약수니까 m은 어떤 꼬라지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 2에 2의 내무수 곱하기 3에 3의 내무수로밖에 못 만들어져. 네 맞아요.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6개이려면 무조건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가지고 있어요. 1을 가지고 있어. 1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야 약수의 개수가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되겠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2의 승수는 뭐밖에 없어. 0 아니면 1밖에 없지. 근데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새끼가 6을 먹어야 돼. 그게 가능해? 안 된다. 그럼 얘가 1을 먹어야 되고 얘가 1을 먹었다면 어떻게 돼? 2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m은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얘는 뭐야? 18이잖아. 네. 그러면 n은 어떤 놈이야? 18의 대수. 대수가 되어야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가 18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될 수 있는 숫자는 18, 36, 54, 72, 90까지 해야 모든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고 얘네를 다 더하면 뭐가 나와? 53 되는 거 세게 해줘야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해야 돼. 점점 느낌이 없다. 다 망했어 오늘 수업! 그래서 어떻게? 18로 묶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부터 5까지 더하면 18 곱하기 15라서 답이 270이다. 나가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다 망했어. 어디서 여기까지. 왜? 54는 54랑 최대 공약수는 54니까 54를 빼주면 116까지 가려고. 56입니다. 됐지요? 오케이? 아 준성이 너무 맛있다. 뭐라고 하지 마! 현수님이 제일 맛있네요. 잠깐만. 지금 4도 한번 봅시다. 무조건 적어서 쓰는 거 아니다. 무조건 적어도 아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적어도가 아니고. 적어도 적어도. 너 사건? 사건 아니야. 무조건 쓸 거야 한건 아니죠. 사건 아니야. 일단 쓸 거야. 여 사건 아니야. 아 일단 쓸 거야. 여 사건 아니야. 유기약수는 뭐야? 예? 1, 2, 3, 6이잖아, 그렇지? 이게요.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만약에 각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 중 적어도 하나의 숫자는 유기약수래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정말 찾아야 되는 숫자는 전부 다 유기약수가 아니고. 전부 다 유기약수가 아닌 거를 왜요? 뺀다는 건 뭘 쓴 거야? 여섯 번을 쓴 거잖아. 더 많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을 거 같아. 그럼 봐봐. 여섯 번을 안 쓰고 얘를 진짜 일일이 다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겠어? 적어도 하나의 자리 숫자는 유기약수니까 어떤 거? 1000의 자리가 유기약수인 경우, 100의 자리가 유기약수인 경우, 이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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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약수인 경우, 이 새끼 존나 많다. 그러니까 못 쓰는 게 낫다? 여섯 번을 쓰는 게 낫다. 그럼 전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래? 각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 9 곱하기 10 곱하기 8 곱.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부터 몇까지? 1부터 9까지지. 9개. 9개. 0부터 근데 여기는 0부터 9까지 10개 숫자 중에서 여기에 쓰지 않았던 숫자를 넣어야 되니까 9개. 9개. 그 다음에 7개. 안 되죠.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왜 안 돼? 맞아. 이게 전체라고. 아 좋다. 그 중에서 아. 뭘 뺄 거야? 어떤 것도 아닌 게 없어. 유계약수가 아닌 거. 그 말은 뭐야?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뭘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소리야. 얘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거가 좀안 되는 거 같아. 왜? 왜? 0 들어가면 아 자연수. 왜 안 돼? 0 들어가면 모든 가는 네 자리 자연수가 자연수. 어? 영이면 영이면 포함시키면 안 돼.
너네는 그러면 1014 얘가 자연수가 아니야? 아니 네 각자의 자리. 숫자가 다 자연수래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가 다르면 되는 거고 결과가 자연수면 된다. 소리 필요 없어. 짜증나게 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닥쳐! 해봐. 그러면 내가 얘네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각자의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연습이 몇 개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5개요. 하나, 둘, 셋, 넷. 554. 뭐를 계산해 주시오? 해주십시오. 근데 계산이 너무 빡세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한 거야? 12도 남아요. 12고? 와. 안 넣어라. 준 거예요. 미안해.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봐봐. 12는 3 곱하기 4잖아? 와. 얘 나누면 어떻게 돼? 3이요. 3 곱하기 2요. 2가 될 거고 얘는 그냥 X가 없어지는 거. 와. 27 곱하기 14 빼기 25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맞지? 뭐 나오냐? 계산해주면 오케이. 어떻게 되냐? 이거 있으면 돼요. 300 53 쓰면 돼요. 53 훌륭하네. 답이 353 아니면 지금 네 자리 잘. 그치요? 예. 658번 별표. 정답이 뭐였죠? 353. 학생표 몇 개예요? 한 개만 해. 그럼 뭐야? 4개. 이건 나 안다. 나 하나 못 그래? 공이야, 공이야. 뭐야? 뭐야? 얘네가 나 죽어지. 얘네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야,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다른 과목, 국어든 영어든 뭐 사회든 과학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뭐냐면 어떤 교과서에 어떤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아 그럼 얘는 이런 말이네? 라고 자기만의 워딩으로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거든. 나 뭐해? 선생님 저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안 봤지. 뭐 하여간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몇 사건이? 뭐지 씨발이니까 하고 많은 친구들은 문제를 그러니까 이해력이 좀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지문, 비문학 지문, 그러니까 독서 지문 있잖아. 그런 걸 볼 때 아 그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리고 자기만의 용어로 스스로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씨발 나 모르겠어. 하고 던져버리는 친구. 그러니까 본인만의 말로 그 트랜스레이트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대. 단어가 천박해도 상관이 없어. 아니 천박한 게 이해가 잘. 천박한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네, 어차피 맞아요. 본인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야. 진짜 못해. 맞아? 본인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진짜 천박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본인만의 단어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문제는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할 때 ABC가 11배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니네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봐. 적어도 2와 5와 저거 중에 2개가 2랑 5를 가진다. 못해도 2와 5는 가져야 2와 5는 가져야 무조건 된다. 적어도 하나씩은 하나씩은 보유해야 된다. 응? 너무 좋았다. 맞잖아. 됐어요? 오케이? 네. 잘 들어봐. 니네가 이 구조를 한 번 더 재해석할 거야. 이거는 좀 봐봐. 니네 입장에서 내가 계속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케이스를 적게 나누면 적게 나눌수록 이득이라고 했어. 네.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가장 특이한 놈을 가지고 내가 케이스를 나눌 건데 2가 특이해, 5가 특이해. 뭐요? 왜 5가 특이하지? 2를 갖고 있는 놈은 몇 개야? 3개요. 2, 4, 6 3개잖아. 5를 갖고 있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어. 나 같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아? 케이스를 5가 하나에 있는 경우 오직 하나
두 번째 5가 두 2개뿐인 경우. 3개일 수가 있니? 아니요. 그럼 케이스를 2개로 나누면 그냥 문제가 끝나는 거야. 네. 세울 수 있잖아. 아. 스매스 말고. 3개면 안 되지 그치? 2도 어쨌든 무조건 있어야 돼. 아 진짜. 그럼 잘 들어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 니네가 5가 만약 오직 하나라면 이 다음 계산을 어떻게 할 것 같아? 5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예.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잖아. 이거 나중에 순열 조합할 때 3C1이라고 하겠죠? 예. 그지?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이거 오다라고 하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그럼 그 다음에는 오케이 예를 들어 이 새끼가 5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놈들 중에서 이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요. 이가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돼. 예.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경우를 나눠요. 어떻게 나눠? 2가 2개인 거 하나인 거. 아니 B의 2가 이거, C의 2가 이거, B, C가 2가 이거. 반대로 1과 3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잘 들어봐. 자 봐봐. 잘 들어.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푼다면 어때? 잘 봐. 여사건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맞죠. 그래서 가서 아, 네. 어쨌든 얘네 B, C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주사위를 굴리는 거니까 36 중에서 난 뭘 뺄 거야? 1, 3, 홀수. 그러니까 B, C가 둘 다 홀수가 나와 있는 경우를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9가지. 라고 하면 안 돼. 5는 아니 근데 어째 5를 넣었잖아. 5는 있어. 하나 오직 하나. 니네 입장에서 이 세계관은 짝수랑 홀수로만 나뉘는 게 아니야. 짝수와 홀수 중에서 홀수도 누구로 나뉘는 거야? 5인 놈과 5가 아닌 놈으로도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5를 싸그리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차라리 문제는 6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게 맞아? 그냥 짝짝 짝홀 또 뭐? 홀짝일 수도 있겠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짝짝인 경우는 언제야? 몇이야? 경우의 수? 3 곱하기 3이겠지? 그럼 계산하면 27 나오는 거 맞죠? 여기는 3까지 같이 계산한 거야? 네. 얘는 짝홀이야. 3 곱하기 3 곱하기 뭐? 2. 왜 2야? 5는 5는 절대 안 된다고. 알겠지? 얘는 2 곱하기 8이 되고 얘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니까 마찬가지로 8이 된다. R. 그럼 5가 2개뿐인 경우는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그러면은 30. 5경우 30. 아니지. 30. 5인 경우, 아니네요. 5인 경우, 5인 경우 총 몇 가지? 세 가지지. 세 가지. 이렇게 노가다로 세도 되고 나중에 조합을 배우면 32. 32로 계산해서 3이 된다. 아, 근데 그럼 봐봐 만약에 이 새끼가 5고 이 새끼가 5라고 쳐. 무조건 2. 그러면 A는 무조건 2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총 몇 가지? 예. 세 가지고 9. 9가지가 된다. 이사육 중에 세 하나 가지. 없애야지. 이사육 중에 하나. 2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몇이 돼요? 70가 된다. 오. 됐어요? 야, 이거 진짜 클리닉 다음 진짜 진짜 세게 클리닉 진짜 해요. 명품 수학학원 했어. 상영 화난 얘기 있어. 선생님이 양심 선생님들 자기를 무조건 이사육 중에 해야지. 얘를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요. 이거는 인통수학 2의 개념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데. 명제인가? 집합. 내가 좋아한다. 그게 뭐냐면 한만 잘했어. 나도. 여기 나와 있는 놈들의 전체적인 구조가 뭐가 중요하다? 이랑 뭐야? 그러니까 얘네가 케이스를 나눠보면 1, 3, 5, 2, 4, 6 얘네가 전체 경우인 거야. 70 맞지?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가 10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맞지? 근데 나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6건으로 전체 경우의 수가 216이잖아, 맞지? 근데 거기서 뭘 뺄 거냐면 어쨌든 10의 배수가 된다는 거 2랑 5가 어쨌든 둘 다 보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내가 빼야 되는 거는 어떤 거? 둘 다 안 가지고. 아니다. 둘다 안 가지는 경우, 5만 안 가지는 경우, 2만 안 가지는 경우. 하나도 안 가지면 첫 번째 5를 하나도 안 가진다면 5의 세제곱 맞아? 그리고 짝수를 하나도 안 가진다면 3의 세제곱. 얘네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얘가 2를 가지고 5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둘 다 가져야 된다. 그렇죠. 둘 다 가져야 된다. 교집. 오케이? 근데 그럴 거면 니네 교집합을 구하는 공식 뭔지 알아? 넘버 오브 A 더하기 넘버 오브 B 빼기 넘버 오브 A 합 B. 이거야. 다 맞아. 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나 같으면 얘네가 5가 그냥 아예 없는 경우 2가 아예 없는 경우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겹쳐? 얘네가 둘 다 없는 경우가 겹칠 거 아니야. 걔를 내가 잘못 뺀 거죠. 그렇죠.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계산하면 뭐 돼? 516에서 70이요. 25 더하기 27 빼기 8인데? 계산하면 어떻게 돼? 70이요. 70이 돼.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냥 얘는 오바스러우니까 그냥 하지 마. 왜? 그 저거 A 합쳐 B를 빼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 아니야. 교집 풀기가 우리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냥 교집합이긴 거 맞아. 맞아요. 돈 알았어. 맞아요. 지호가 갑자기 이상한 말해요. 아까 잘하던 누나님은 칭찬해 줄게요. 저기서 어. 5의 세제곱이 이런 거. 아. 5의 세제곱? 알았다. 5의 배수가 아예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아 5개는 그럼 5를 뺀 다음에 숫자가 5개니까 5개 3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여기다가 이거 쓸게. 5의 배수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얘는 짝수가 그러니까 2의 배수라고 할 때 2의 배수가 없는 경우. 됐어? 근데 얘는 2의 배수도 없고 5의 배수도 없는 경우. 이거라. 아. 됐어요? 얘를 겹쳐서 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해준 거라.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돼. 나가. 몰라요. 집합론적 관점은 기본적 투내용이니까. 원래는 근데 경우의 수 파트가 뒤에 있어요. 원래는 집합 뒤에 있었어. 아 그런가? 삼수. 아 맞네. 집합 하에 있었어 원래. 맞네. 경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우의 수 이런 거 문제 풀 때 함수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요. 와 가끔가다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클리닉에 그때 특강 때 넣어. 특강 때 넣어. 664만 번 봅시다. 갑자기 너무 많이 보지. 어. 삼각형을 만들 건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는 중각. 중각 삼각형 삼각형. 캐리. 뭐냐? 이거 고3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와. 고2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5일만 알아. 아 뭐야 원래 아는 거였어요? 어? 원래 아는 거였어? 다 알지. 왜냐면 이게 중학교 내용이잖아. 중학교 2학년 내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300 고3 친구들은 중2 내용을 다 까먹었어.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냥 둔각삼각형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니네 둔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삼각형을 또 씨발 존나 그어? 니네 최소 16개 만들어야 되는데 쌍꺼풀. 이거 가능해? 가장 큰 변이 그냥 지름에 작아야 돼. 지름에 작아야 돼. 네. 그렇지. 맞아. 자 봐봐 이렇게 볼게. 둔각은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결국 꼭지점 3개 만들어서 얘네 둔각삼각형 만들어야 되잖아. 니네 입장에서 둔각삼각형 여기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가장 특이한 점이 누구야? A요. A잖아. A. 왜? 유일무이한 둔각을 품고 있는 놈이니까 맞지? 나 같으면 이렇게 잡을 거야. 만약에 요 A라는 점이 요 둔각을 품고 있는 점이라면 이런 거 문제를 풀 것 같아. 왜?
입장에서 얘가 둔각을 품고 있는 각이든 점이든 얘든 다 똑같으니까 라파넬의 여기서의 개수 구한다면 곱하기 몇만 하면 된다? 8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라파넬 1번. 이해가 돼? 3번이요. 잘 들어봐. 방향 바꿀 수 있죠. 잘 들어봐. 얘 봐봐. 얘 가지고 내가 둔각삼각형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볼게. 대신 얘가 둔각을 품고 있어야 돼. 예. 어떤 놈이 있을까? 이런 요공면 분리가. 그렇지. 더 아래? 그리고 또 뭐 있어? ACH 얘가 만약에 이변을 계속 갖고 있다면 ACH 요것도 있겠지. 아, 맞아요? 이것도 둔각이지. 중력 둔각인지 아닌지 애매해? 그러면 그거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지름 뭐냐면 얘 원이잖아, 원. 예. 니네 입장에서 얘는 지름이지. 네 만약에 A를 내가 여기다 그어.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입니다. 직각삼각형이잖아. 그것보다 얘가 위에 있다. 얘 각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 인정하셔? 오케이 그러니까 초록색이 직각삼각형이니 요 주황색 요 놈까지는 둔각이 된다. 반대로 뭐도 있겠어? 대칭 AB가 여기도 있겠죠. 이거 말고 더 있냐? 없습니다. 더 어디 있어? 찾아봐. ACG. 외심이 ACG? 지금 직각이야. 직각이요. 왜 여기 지름이잖아. 그리고 지름이니까 외심이 생. 아, 직각이죠. AF A, AF, H. 그거는 H만 둔각인 거야. 맞지? 세 개밖에 없는 거야. 답은 24가 됐어요? 네. 문제에서 만약에 직각삼각형의 개수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름 기준으로 가장 특이한 게 지름이니까. 지름 봐봐. 이거 가지고 우리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밑에도 세 개 있으니까 총 여섯 6개를 만들 수 있는데 지름 총 몇 개 있죠? 세 개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4하면 또 24. 24가 뜨는 거야. 오. 그래서 자, 그래서 또 질문. 24개. 예각삼각형을 24 개. 물어보면 빼면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24개. 예각은 어떻게 만들어? 여섯. 얘가 사실 나 둔각 몇 개라는 거 배웠어. 24개. 직각 몇 개라는 거 배웠어. 24개. 그러면 예각은 저 알았어요. 여섯 건 24개. 전체 삼각형 있어 벤처. 전체를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전체 삼각형을 그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삼각형이 안 되는 조건을 생각 고려해가지고. 8 곱하기 7 곱하기 아니지. 8개. 83이지. 예? 네. 8개 중에 3개의 점을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지. 이거 나중에 수열 점을 할 거야. 알겠지? 56이네요. 그러면. 얘가 56이거든. 그러면은 8 나오네요. 같은 별이 있는 게 없죠. 8 그러네. 어? 근데 3개 더 빠를 거 같아요. 굳이 아니야. 그럼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얘가 사실 별다른 특징이 크게 없는 놈이긴 해서 얘네는 특징이 명확한데 얘는 특징이 없어서 얘가 삼각형 구하려면 6번으로 가세요. 알겠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벌써요? 저한테 크게 너무 이거만 더 시간은 좀만 더 풀어주세요. 자, 이 문제를 볼 건데 문제 한번 이해해봐. 네. 그림과 같이 작은 직각삼각형 4개를 사용해서 큰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 문서를 줬다. 근데 그 대통령 선거 언제 하는 거예요? 6월 3일 화요일. 그거 얼마 안 남았네. 그것 때문에 그걸 모의고 끝나면 6월 4 원래 6월 3일이 그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박스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탄핵당한 다음부터 다음 선거를 해야 되는 날짜가 60일 뒤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90일 뒤였나?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선거는 최대한 미루면 미룰수록 좋잖아. 왜냐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선거다 보니까 준비들이 다 안 됐잖아.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면 기간이 길어야 되잖아.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마침 6월 3일이었다. 근데 여기에 6월 모의고사 껴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밀어줬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문고리 학생들이 좀 밀자. 들고 일어났죠. 아니 씨발 학사 일정을 우리가 1년 전부터 정해놨는데 개새끼들아 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치열한 공판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14일로. 하루 밀린다고 뭐 바뀌냐 새끼들아. 아니요? 근데 쟤는 하루 밀린다고 뭐 어떻게? 그러면 그냥 그럼 6월 3일에 하지 않았나? 아까 벼락치기 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 봅시다. 방학이 그래서 얘들아 서로 다른 4개 수를 택해서 작은 직각삼각형이 하나씩 늘 건데 같은 변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웃하는 놈들끼리 서로 연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같은 변을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은 이 문제 구조상 어때? 다 있죠. 이 새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왜 봐봐? 아. 얘는 누구랑만? 저거랑 얘랑만. 얘는 누구랑만? 얘랑만. 얘는 누구랑만? 얘랑만. 이거 겹치는 게 얘랑밖에 없다. 얘네는 존나 상관없는 세 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모두를 지휘하는 거야. 오 그렇게 이해가 됐어? 그럼 잘 들어. 가장 특이한 놈이 누구야? 저 빨간 삼각형이었죠. 그러면 나는 저 빨간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먼저 결정을 해줄 건데 늘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개지? 6개. 6개야. 케이스를 그럼 6개로나 나눠? 아, 귀찮잖아.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 그 케이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1이랑 6이 좀 되게 1이랑 6이 특이해요. 네. 왜? 앞뒤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또는 6인 경우나 여기 있는 삼각형이 2, 3, 4, 5가 들어있는 경우가 다르다고 케이스를 2개로 나누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어. 왜? 내가 원하는 건 이 이웃하는 놈이 연속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1, 2, 3, 4, 5, 6이라는 숫자에서 2만 없으면 되죠. 얘랑 같이 연속하는 숫자는 사실 2밖에 없어. 하지만 이 가운데 낑겨 있는 놈은 어때? 얘랑 연속하는 숫자는 1도 있지만 3도 있단 말이야. 3도 2가 있고 4가 있고 4도 3가 있고 5가 있고 5, 4, 5 말인지 알지? 네. 근데 6은 5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징이 1과 6의 성질이 비슷하고 지위가 비슷하고 2, 3, 4, 5의 지위가 비슷하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다. 이해해?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에 1이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못 오는 거야? 2 빼고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때? 이제 남은 숫자는 3, 4, 5, 6이야. 자, 너 누구 먹을래? 4가지. 그래서 얘가 이걸 먹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너 누구 먹을래?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하면은 24가지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보는 건 1이 아니라 6도 있는 거니까 24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서의 케이스는 48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사건의 대칭성이라고. 이해하셨지? 얘는 어때? 예를 들어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얘가 2가 들어갔다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 3, 1 돼? 아니요. 안 돼. 3 돼? 아니요. 4랑 5랑 6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저 위에 삼각형에 넣을 수 있는 숫자 6개.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에서 총 6가지긴 한데 사건의 대칭성. 사건의 대칭성에 의해서 그 6가지의 케이스가 총 몇 번 있다? 4번. 4번 있으니까 72. 24가 되고 답은 72다. 너무 힘든데? 이거보다 딴 게 더 어려워. 얘는 할만하지 않나? 네. 구조를 니네가 잘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말밖에 못 해주겠어. 미안해. 솔직히 제가 하는 좀 쉽다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클리닉 진짜예요.